안녕하세요. 저는 설리과 진리 최진리라고 하고요. 눈부시게 빛나던 가수 설리 씨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가수이자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해온 설리 씨가 오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개 연애를 이유로 온갖 성희롱성 댓글에 시달려왔던 설리 씨. 그녀의 자유분방한 패션과 행동은 매번 이슈가 됐고 그럴 때마다 그녀를 향한 악플이 쏟아졌는데요. 저한테만 유독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속상하기는 하죠. 평소 설리 씨와 절친이었던 가수 구하라 씨. 친구의 죽음 42일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모두를 안타깝게 했는데요. 생전에 구하라 씨는 악플을 그만 멈춰달라고 여러 차례 간절히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힘들면 그만두면 되잖아. 힘들면 안 하면 되잖아. 힘들면 하지 마. 근데 난 할 수 없거든요. 저도 이게 직업이고. 근데 좀 이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조금 슬픈 것 같아요. 일단 젊고 아름다운 두 별이 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의 글을 남겼습니다. 가수 길건 씨도 갑작스런 후배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추모글에 악플이 달린 건데요. 예? 아, 추모글. 자살한 친구들을 왜 애도하냐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잠 한숨도 못 잤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 아이고. 네가 친하기는 하니 관종들 너도 관종이다라는 식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걸로 인해서 관심 받으려고 한다는 식으로. 같은 연습실을 썼기 때문에 두 사람의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고 있는 길건 씨 입장에선 악플에 억장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여린 친구들이 더 이상은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애도를 했어요.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악플로 인한 상처는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2004년 파워 댄스를 선보이며 보이시한 이미지로 데뷔한 길건 씨는 섹시한 이미지로 변신을 시도하면서 많은 악플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특히 외모 비하가 많았다고 합니다. 외모 비하요? 건강미도 넘치고 실력도 정말 넘치는데. 댓글 쓰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은 육덕지다. 저를 하체 비만 이런 거나 뚱뚱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의상을 입은 제 모습에 막 하체를 이만큼 뚱뚱하게 해놨다든지 그거에 대한 욕이 있는데 천박하다라는 얘기는 당연하고 창녀 같다라는 얘기는 당연하고 진짜. 제가 제일 충격 먹었던 건 저런 딸을 놓은 부모는 어떤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가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네가 무대에 서는 거조차 보기 싫다. 이렇게 나이값 좀 해라. 이러고 그러면 나도 무대에서 뭘 해야 되지? 입에 담기도 힘든 성적인 발언들. 게다가 아무 잘못도 없는 부모님까지 욕해 마음이 무척 힘들었다는데요. 사람들이 왜 저럽니까, 진짜? 어느 날은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데 가사를 까먹은 거예요. 너무 그날 이상하게 그 악플을 많이 본 날인 거예요. 아이고. 신체 비하를 엄청 해놓은 걸 보고 제가 그날 무대를 서야 되는데 무대에서 순간 관객과 눈이 마주쳤는데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너무 많아진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은 점점 떨어지고 심지어 무대 공포증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왜냐면 관객 중에서 악플 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이쁘신 분인데 예.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어떠세요? 갑자기 눈물 나지? 이런 말에. 이쁜데, 진짜로. 정말 예쁘고 춤도 잘 추시고. 진짜 실력 있는 그럼요. 친구거든요. 갑자기요? 이게 너무 그거에 맺힌 게 많았었나 봐요. 어릴 때 안 당해봤던 비교를 가수가 되고 나서 너무 매일 당하니까
그럼 나는 나라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계속.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해야 될 거를 자꾸 잃어버리는 기분이었어요. 그간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셨으면. 나 무슨 댓글 봤는데 차마 못 읽겠어. 이건 라이브 방송이니까. 아유, 아줌마 됐네요는 뭐지? 아줌마 같냐? 놀랐어요. 표정을 어떻게 감출 수가 없죠. 미쳤나 봐, 저 사람. 라이브 댓글이니까. 예. 아우. 아유, 이거 신고 못해? 이거 신고할 게 없어? 도대체 악플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악플을 다는지. 이분이 바로 악플러를 잡는 분이랍니다. 지금까지 100여 명의 유명인이 자신의 악플을 지워달라며 의뢰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자체 개발한 기술로 악플러의 IP까지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한 인터넷 게시판을 살펴보다가 구하라 씨에 대해 성희롱적 단어를 쓴 댓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우. 이 사람은 다른 연예인에게도 악플을 단 사람이었는데요. 왜 이런 글을 쓴 건지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아이디 혹시 TA 맞으세요? 아, 네네네. 예, 예. 저희가 이제 이런 악성 댓글 삭제하는 업체거든요. 뭐라고 할까요? 근데요? 연예인 관련해서 악성 댓글이 있어서 삭제 요청을 드리려고 전화드렸는데, 네. 구하라가 고등학생 때 게시글이고요. 그래서 별명이 X 죠 덜덜덜덜. 그래서 전화번호 어떻게 하셨죠? 전화번호요? 예. 전화번호 검색해서 찾았습니다. 그거 불법인 거 아세요? 아니, 합법입니다. 이게 왜 합법이에요? 본인이 쓴 글은 맞나 봐요. 알겠습니다. 이거 합법이고요. 아니, 더 화내잖아요. 황당하죠. 자기가 지금 악플 달았는데 오히려 뭐 적반하장이죠. 고소하면 모욕죄가 되는 건데 확실하게. 성희롱 댓글을 단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이분은 또 뭐라고 답할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뭐라고 할지. 아니, 안녕하세요. 네네네네네. 구라씨 움짤이 나오거든요. 내가 그런 글을 무슨 기억이 없네. 좀 성희롱적인 사진입니다. 이거 뭐 별로 이상한 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것만 삭제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게 혹시 뭐 별로 심한 게 아닌 것 같으세요? 근데 글쎄 이게 뭐 무슨 뭐 여자를 또 다채도 아니고. 아, 참. 저건 뭐 말이라고 합니까, 저거를? 하여튼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네네. 네, 하여튼 삭제했으니까. 네. 알았어요. 뭐 구라씨한테 할 말은 없으신 거죠? 유가족들한테는. 없어요, 그런 거. 구하라가, 난 나이가 네. 내일 모레면 70인데, 70이요? 예? 예.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관심 없는데 왜 올리셨어요? 설리 씨 관련 게시글에 교수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요. 그게 언제 시점이에요? 그 URL을 그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아, 그러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네. 제 아이디로 들어갔으니까 뭐 제가 했다고 하는데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혹시 파악이 되신 건가요? 모 고등학교 교사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네요. 아니, 학교 선생님이 저렇게 악플을 달았다고요? 근데 실제로 많이 올리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한두 개 올린 게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 올렸기 때문에 뭐 그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뭐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지.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악플 삭제 요청을 하면 기억을 못한다는 말이 대부분이랍니다. 너무 무책임한 말이네요.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차분할지 몰라도 심리적으로는 일단 충동적인 부분이 굉장히 있고요. 연예인은 굉장히 성공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상처 줘도 된다고 하면서 또 본인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심한 악플을 달면서 본인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는 괜찮을 거야 라고 굉장히 합리화를 하고요. 인터넷상에서 악플러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악플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벌금이 뭐 적게는 한 5만 원에서 많게는 이제 100만 원을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악플러들 입장에서는 이제 학습이 돼요. 벌금 내고 말지 뭐. 민사해오면 그때 생각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껏해야 벌금형 정도밖에 내려지지 않는데 문제는 그것도 이제 입증이 가능해야 누가 보더라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가능해야
그래야 이제 벌금형이라도 내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관대한 처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악플의 상처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수 길건 씨. 시간이 날 땐 팬들과 자주 소통하고 있다는데요. 사진 하나 올렸는데 주르륵 달리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하게도 제가 회복이 돼요, 더 많이. 네, 그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글 완전, 네. 글 하나하나가 그래서 인터넷 댓글은 잘 안 보지만 제 거에 들어와서 쓰시는 댓글은 댓글을 다 해드려요. 답장도 쓰고 다 읽어드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 SNS를 안 하면 되지 않냐고. 인터넷 댓글 안 보면 되지 않느냐고요. 저희한테는 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홍보나 그런 또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좀 쉽진 않다. 왜냐면 또 유일한 소통 창구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저희는 팬분들이랑 되게 가족처럼 지내거든요. 친구처럼. 그래서 서로 되게 편하게 뭐 삶을 공유하고 하는데 이렇게 용기를 낸 이유도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라는데요. 그게 그렇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쉽게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괴롭힘을 당한다는 일이지. 계속해서 뭔가 미움을 받고 괴롭힘을 당한다는 게 익숙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악플로 인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 다쳐서 자꾸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무슨 뭐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 라고 생각해서 쓴 글이겠지만 그 글로 인해서 상대방은 정말 살 힘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난도질하는 악성 댓글.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권리와 인격도 소중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이 정도의 피해를 입었겠구나, 네가 힘들겠구나라는 위로나 공감도 적어요. 그래서 사회 전반에 지금 필요한 것들은 온라인 안에서의 어떤 우리 EQ라고 불려지는 것처럼 온라인 안에서 감수성, 인권 감수성, 혹은 타인과의 소통, 타인에 대한 이입, 이런 것들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참 오늘 방송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은 사람은 정말 아파 죽겠는데 정작 때린 사람은 내가 때린 줄 모르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이 현실이 정말 좀 안타까운데 이런 악플러들을 좀 근절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법상으로 봤을 때는 법은 좀 강하게 돼 있어요. 뭐 예컨대 명예훼손을 정보통신망법에서 인터넷에서 하게 되면 7년 뭐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데 실제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거 했을 때 처벌 자체는 좀 약한 것 같아요. 특히 초범이나 이러면 벌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마음의 상처도 상해를 입히는 건데 신체적 상처가 아니라고 이렇게 수사기관이나 처벌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실화탐사대회 배다혜 씨와 길건 씨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출연을 해주신 이유는 더 이상 이런 악플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와 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그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